안녕하세요. 마스터 박성일입니다. 여러분들 기계 동력학 과목인데요. 여러분들 기계 동력학 과목은 기사 시험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재료, 열, 유체 이렇게 해서 세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과목과 다섯 과목이 있는데 다섯 번째 과목이 기계 동력학하고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계 제작법, 다른 말로 공작법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과목하고 네 번째 과목은 유압기기하고 기계 재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사 시험에서 이 동력학을 꽤 어려워라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강좌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기기하고 기계동력학 4, 5 과목에서 이 두 과목은 조금 더 이렇게 이해 위주로 강좌를 할 거고요. 기계 재료와 기계 제작법 강좌는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나오는 부분, 꼭 필요한 부분들 설명을 곁들이면서 기출 문제로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원래 오프라인 강좌 할 때는 요 삼력학에서 여러분들 80점 이상을 목표로 이렇게 공부를 시켰고요. 이 두 과목은 40점 이상만 맞으면, 즉 과락을 면하면 되는데 학생들이 기계 동력학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유압기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두 과목을 조금 더 이해시킬 수 있는 측면으로 강좌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두 과목도 이렇게 공부하면 60점 이상 맞아서 기사 시험에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기계 동력학 강좌로 넘어가 볼게요. 1장인데요. 동력학 개론과 질점의 운동학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동력학은 힘이 작용할 때 물체의 뭐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운동에 대해서 다뤘죠. 힘이 작용할 때 물체의 정지, 즉 평형에 대해서 고찰하는 학문이 바로 뭐였어요, 여러분들? 정력학이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힘이 작용할 때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뭐예요? 동력학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운동학은 기하학적 관점만 다루고 있고 운동역학은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힘의 효과를 다루는 거고요. 질점이다 정력학부터 제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뭐 도심을 구할 때도 질점에 대한 모먼트 합은 전체 면적에 대한 모먼트 합과 같다. 그러면 그 질점이 미소 면적이었고, 또 비행 항로를 기술할 때 비행기는 한 점에 불과하죠. 그런데 동력학에서 다루는 질점 동력학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개념이 이제 확장됐다 할까요? 질점 동력학에서는 병진 운동을 다룬다. 이 개념은 뭐냐면요. 손바닥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공을 놓고 위로 이렇게 가볍게 던지면 Y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잖아요. 공 자체가 그냥 위로 그냥 쭉 올라가는 개념인 거예요.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앞으로 잡아다닌다 그러면 나아가는 병진 운동만 한다라는 거죠. 그 강체 동력학에서는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의 조합을 다룬다. 이 개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볼링장에 가면 볼링공을 샥 뒤로 해가지고 앞으로 쫙 던지잖아요. 그러면 볼링공이 앞으로 나아가는 게 병진 운동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째요, 여러분들? 좀 잘 친 사람들 치는 거 보면 요게 볼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쭉 가다가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죠. 쇼트훅도 있고 롱훅도 있는데 병진 운동과 볼 자체에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체 동력학이다 그러면 병진 운동과 이 회전 운동, 그래서 파괴력이 더 크게끔, 볼도 이렇게 실은 볼링공이 편심 하중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리액티브 볼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의 조합을 다루는, 그러니까 질점 동력학에서는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다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직선 운동이다.
당연히 여러분들 가장 많이 다루는 게 뭐예요? 직선 운동이겠죠. 위치, 속도, 가속도. 위치를 보통 S로 표시하고요. 속도는 여러분들 velocity V고 acceleration A 이렇게 나타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단위를 이해하시면 속도가 운전하시면 킬로미터 퍼 아워다 이러면 요게 뭐예요, 여러분들? 거리잖아요. 요게 뭐죠? 시간이죠. 그래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속도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위치는 벡터량이라는 거예요. 방향을 가져야 되겠죠. 차가 전진하는 것과 후진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변이만 다룬다. 시작점과 끝점의 직선거리다. 어떤 물체를 저희가 이렇게 이동시킬 때 직선으로 이동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변이위를 주로 다룹니다. 거리 1의 개념은 뭐냐면 이 물체를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면 어째요? 움직인 거리는 뒤로 간 거리에다가 또 앞으로 간 거리를 더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변이 1은 이 점에서 이 점까지만 직선으로 움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델타 S 요렇게 해서 변이 1의 개념으로. 그래서 역학에서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피스톤을 일을 한다 그러면 직선으로 일을 하는 게 가장 어째요? 효율적인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변이 일을 다루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쪽에는 확대해 가지고 조금씩 알아보죠.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 여러분들 방금 설명했지만 메타 퍼세크예요. 요게 이제 기준 물체의 위치가 이렇게 S1 위치에 있었다 합시다. 이 물체를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S2 위치에 가져다 놨다 합시다. 그러면 이때 시간이 t1이었고 이때 시간이 t2초였다라면 평균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t2 나중 시간에서 첫 번째 시간을 빼 가지고 나중 위치에서 첫 번째 위치를 빼면 당연히 델타 t분의 뭐가 되겠어요? 델타 s 이렇게 되면 평균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 실제 숫자로 치면 엄청 쉽죠. 0초에서 5초 동안 0m에서 10m를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10m를 몇 초 만에 간 거예요? 5초 만에 간 거잖아요. 그러면 속도는 2m/s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 물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때 평균 속도가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력학에서 중요한 속도는 뭐냐면 순간 속도예요. 그래서 이 T2를 어디로 보내버려요? 이 T2를 T1으로 보내버리죠. 그러면 이 점에서의 속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미트 T2를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T1으로 보내면 이 수식이 T2-T1분의 S2-S1이 미분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무 시간 T1에서의 위치 변화 B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T2-T1이 요게 델타 T니까 델타 T를 어디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0으로 보내면 요거를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냈을 때 델타 T분의 뭐예요? 델타 S.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S 값을 갖다가 시간을 0으로 보내면 그 점, 이 T1 점에서의 순간 속도 요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dt분의 dv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게 결과적으로 보시면 여기가 v고 속도고 정신이 없네요. dt분의 ds죠. 그래서 요게 거리잖아요. 요거는 시간이죠. 그래서 디퍼런시에이션 d만 붙이면 요게 미분값이니까 순간 값이라는 거예요. T2를 0초에서 5초였는데 이 5초의 개념을 0초로 보내버리니까 0초에서의 순간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dt분의 ds를 s 도트
거리를 뭐예요? 한번 미분한 값이죠. 그래서 dt분의 ds가 당연히 그래서 d만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순간 속도를 구할 때는 t분의 s가 속도잖아요. 거리를 뭘로 나누니까? 시간으로 나누니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가속도의 개념은 뭐예요? 중력 가속도 g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9.8 메타 퍼 세크의 제곱이잖아요. 메타 퍼 세크 속도를 뭘로 나누는 거예요? 세크로 나누면 메타 퍼 세크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v를 쓰면 평균 가속도가 되겠죠. AAV.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요거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그쵸? dt분의 뭐가 되겠어요? dv. 자, 어떻게 구별하시면 좋다고요? 여기에 보면 v가 이게 메타 퍼 세크잖아요. 시간은 세크고 그러니까 당연히 메타 퍼 세크의 제곱이 뭐예요? 가속도 a인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식을 기억하고 이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려운 내용 없죠? 그래서 dt분의 dv가 값이 바로 뭐예요? a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요. dt분의 dv가 뭐였죠? dt분의 ds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dt는 제곱이니까 dt의 제곱이 될 거고 d의 제곱 s 이렇게 되니까 s를 두 번 미분한 값이죠. 이게 도함수잖아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수식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걸 봐봅시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A는 dt분의 dv다. 그러고 기본이 요 식이죠. 그 다음에 ds 곱해주고 ds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가리며 제가 dt분의 dv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체인룰이잖아요. 곱해주고 나눠줬으니까. 그래서 dt분의 ds는 뭐죠? 이게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으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v가 되고 됐죠? 그래서 이게 v로 바뀌었고 ds분의 dv다 이런 식이 나오면 이 수식은 ads는 뭐가 되겠어요? vdv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식인데 요 개념에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요게 적분 변수예요. 적분 변수. 요거는 적분 변수가 위치고요. 요거는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S1에서의 속도가 V1이었고 S2에서 위치에서의 속도가 만약에 V2였다라면 요거는 적분 기본 개념이 S1에서부터 S2까지 ADS는 봐보세요. S1일 때 속도가 뭐였어요? V1이었잖아요. 그래서 V1부터 V2까지 VDV다. 요렇게 S2에서의 속도가 뭐였어요? V2. 이렇게 적분 변수를 맞추어서 이렇게 적분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아마 수식을 이해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빠르게 여러분들 수식을 정리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음으로 가볼게요. 직선 운동의 해석인데요. 속도는 dt분의 뭐였죠? ds였죠.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잖아요. 그래서 dt분의 dv.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전부 이게 순간속도라는 걸 이해하셨죠. 왜 그러냐면 자동차를 여러분들 타고 가면 악셀을 밟는다든가 브레이크를 밟는다 하면 순간순간에 속도라든가 가속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고 요거는 V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요거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당연히 요거는 위치를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속도 V가 주어진 경우 등속도 운동이다. 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차가 지금 S0라는 위치에서 100km/h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크루즈 기능을 써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100km/h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게 0초 때 S0 위치에서 100km/h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2시간 동안 움직였다 그러면 몇 킬로 가게 되죠? 200km를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나타낸 거예요. V는 dt분의 ds고 ds는 당연히 양변 dt 곱하기니까 ds는 vdt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봐봅시다. 적분 변수가 요거는 dt잖아요. 그러니까 t 제로 0초에서부터 t초만큼 흘렀을 때 이게 지금 0초에서 t초만큼 흐른 거죠. 물론 2시간이면 3600초에다 곱하기 2 해야 되겠죠. 그래서 0에서 t초까지 vdt 이렇게 될 거고요. 기존 위치 0초일 때 뭐였어요? 위치가 S0였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 위치가 얼마야? 이 200km, 이 S0로부터 얼마를 가 있는 거야? 200km를 가 있는 위치가 바로 뭐예요? S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 개념을 적분 변수를 써서 이렇게 적분하시면 요거는 1이잖아요. 적분하면 S니까 집어넣으면 S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요? S0가 될 거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요거는 속도가 일정하니까 앞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V고 어째요? T 마이너스 0이 되겠죠. 1 적분하면 t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 수식이 나오는 거죠. 나중 위치는 처음 위치 더하기 vct인 거예요. 속도가 일정하다, 콘스탄트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위치가 이미 뭐 대전 정도 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기본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어째요? 출발을 제가 광주에서 했는데 여기서 대전이었다고 합시다. 대전에서 크루즈로 2시간 동안 운전을 했다면 대전의 기본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서 200km만큼 더 간 거죠. 이해되셨어요? 요 개념인 거예요. VC 곱하기 T잖아요. 일정 속도로 움직였을 때 시간을 곱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요게 거리를 구하는 식이 되겠죠. 가속은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차가 더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런 게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 v가 시간 t의 함수로 주어진다, 여러분들. 시간 t의 함수로 주어진다라는 말은 속도가 뭔 t의 제곱 또는 2차 함수로 주면 뭔 t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상수항. 1차 함수로도 주어질 수 있겠죠. 2t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속도가 뭐예요? 시간의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v가 t의 함수다. 이거 고등학교 때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다라면 어떨 것인가. 그러니까 v가 뭘로 주어져 있잖아요. 이 수식에서 v가 기본 풀이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dt분의 ds를 가지고 ds는 vdt인데 이 v가 뭘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ft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0초의 위치가 s0고 t초 때의 위치가 s다. 이렇게 적분 변수 맞춰서 적분해 주시면 s-s0는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ft dt 이렇게 돼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나중 위치는 처음 위치 더하기 0에서 t까지 ft dt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t의 함수가 아니고 2m/s다 그러면 일정하니까 이게 밖으로 나갈 거고, 만약에 속도가 2t 플러스 3으로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0에서 t까지 2t 플러스 3dt 이렇게 해서 적분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본 위치에서 더하기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t의 제곱이잖아요. t의 제곱 미분하면 2t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적분하면 0에서 t까지 됐죠? 그 다음에 3t 요렇게 해서 0에서 t까지 요렇게 하면 요거는 뭐가 나오겠어요? t의 제곱이 나올 거고 요거는 3t가 나오겠죠. 기준 위치
S0 처음 위치 됐습니까?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뭐 5초 후에 위치를 구하라. 그러면 처음 위치가 뭐 3m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5초 후에 요게 S0가 3m였다 갑시다. 그러면 요게 3m일 거고 5초를 집어넣으면 25 더하기 35, 15니까 얼마를 간 거야? 40m를 더 간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나중 위치는 43m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가속도 A는 dt분의 dv니까 v가 뭘로 주었어요? ft로 주어져 있으니까 가령 만약에 이걸로 주어져 있다라면 요거를 갖다가 뭐로 미분하라는 거야? dt분의 dv니까 t로 미분하면 가속도는 2m/s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요게 단위가 m/s였을 때.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속도 v가 위치의 함수로 주어져 있다. 위치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dt는 fs분의 1의 ds죠.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요게 dt는 어떻게 됩니까? v분의 뭐예요? ds가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v가 뭘로 주어져 있어요? fs로 주어져 있으니까 s의 함수로 주어져 있는 위치의 함수로 되셨어요? 그리고 적분 변수가 ds니까 결과적으로 fs분의 1 ds니까 이거는 0초일 때 s0고 t초일 때 s라 하면 적분 변수 맞춰주면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뭘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위치가 나중에 이렇게 하면 뭘로 나오겠어요? 요게 위치가 s-s0 뭐 집어넣고 이렇게 s에 대해서 풀면 t항에 대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속도 v가 위치의 함수로 주어져 있다. 뭐 이게 여러분들 지금 s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요게 1차원이다 그러면 1차원 운동이다 그러면 x좌표만 필요하다든가 또는 y좌표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x 위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dx의 개념으로 바뀔 거니까. 그래서 x의 함수로 나올 거고 위치가 이해되셨어요? 그 분의 1 해가지고 적분해서 풀면 x가 뭐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t항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즉 위치가 시간의 함수로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나오겠구나 수식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여기에 또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v는 dt분의 dx다 그러면 dt는 fx분의 1 dx 개념이 되겠죠. 물론 이게 y면 뭐가 되겠어요? fy분의 1의 dy 개념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가속도 a는 체인룰 써서 이렇게 표현해 봤잖아요. 그래서 vdv는 ads다 여러분들. 요게 결과적으로 ads는 이코로 뭐였어요? vdv였잖아요. 근데 v가 뭘로 주어져 있어요? fs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fs ds분의 t fs 이렇게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또 가속도 조금 쉬었다 해보죠.